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조문단 파견을 두고 지역 정치권도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역의 정치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부 상안도 혁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25m 높이의 옹벽 80여 미터가 붕괴돼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전국적인 정전 사태로 울산에서도 10억 원대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한전의 보상 규모는 107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의 정전 피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등 정부기관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기업과 학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기업사랑 학교사랑 운동이 출범 5년 만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울산에서 전국 규모 씨름대회가 열렸으며 일제에 대한 항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외고 옹벽복구공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북구의회가 외고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제 낮 민박집에서 집단 절사를 시도한 남녀 3명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조문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출마자들의 기자회견이 연기되는 등 정치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사망에 국가 차원의 조문단을 파견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인권에서 봤을 때는 조문이지만은 지금 국제 외교 정세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치되는 이런 일에 전국 이런 게 좀 저는 좀 불안하고 그래서 저희의 뜻을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며 민간 차원의 조문은 최대한 허용하되 정부도 신속한 입장 정리로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문을 둘러싸고 우리 남한 내에서 남남 갈등이 일어나는 건 대단히 바람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속히 조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최대한 허용을 해주고 이미 당 차원의 조의 표명을 한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조문단 파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창당을 목표로 하는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남북 화해를 위해 조문단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민간 차원의 조문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일부 총선 출마자들이 출마 회견을 연기하고 통합진보당은 창당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미루는 등 이번 사태로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중구 상안동 혁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25m 높이의 절개지 70여 미터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붕괴가 우려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혁신도시 공사 현장 절개지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는 깊은 구덩이까지 생겨났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갈라져 있어 추가 붕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절개지가 붕괴한 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아파트 부지 조성 사업을 하던 중 높이 25m, 길이 70m가량의 절개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그 산사태처럼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밑에는 별다른 작업 없었고 토공 작업 좀 많이 떨어져 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작업은 그쪽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붕괴로 바로 옆 길촌마을 진입도로에도 큰 균열이 생겨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그것도 안 해놔놓고 허가 받으니까 허가도 받아 소리도 없고 LH 본사 알아보라 하고. LH공사는 연약 지반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업체를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석 달 전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정전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울산에서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 정전 피해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보상을 결정한 울산 지역의 피해액은 고작 107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쥐꼬리 보상,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15 정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내 한 안경점. 작업 중이던 렌즈 절삭기가 정전으로 멈추면서 125만 원짜리 수입 렌즈를 못 쓰게 돼 한전 측에 피해를 접수했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접수를 하라고 해서 피해 접수를 했는데 결국에 피해 보상 접수는 그냥 보여주려고 그냥 접수만 받은 거고 결국에 이렇게 보상 다 안 되는 거잖아요. 9.15 정전 사태 이후 한전은 대대적인 피해 접수를 받았지만 실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225곳에서 10억 356만 원의 정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한전은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보상을 마쳤는데 18곳, 금액으론 고작 107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두 5억여 원의 피해를 접수한 공장 13곳은 단 한 곳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전 측은 지식경제부의 실사를 거쳐 보상 작업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손해사정사들이 실사를 한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실사 기준이라는 것은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네요.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되죠. 하지만 18명의 손해사정인이 전국의 피해 사례 8,233건을 심사하는 데다 이 또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9.15 정전 사태에 이어 지난 6일 석유화학공단 정전 사태까지 대규모 정전 사태로 시민과 공단 기업체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책임 있는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계약 전력 1000kW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체의 피크 시간대 전력을 10% 감축하는 정부의 절전 대책에 대해 해당 업체 40%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울산 지역 전력 감축 대상 기업체와 기관 437곳 중 40.7%인 178곳이 이의를 제기해서 67곳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기업체는 대부분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장치 산업과 조선, 자동차 관련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엔 대검찰청 등 정부기관을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8살 이모 씨는 최근 대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속이 첨단 범죄 수사과입니다.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해외로부터 제작이 된 상황이거든요. 검사라는 사람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대검찰청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며 신고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피해자가 180여 명 계좌는 1억 3천 정도가. 하지만 알려준 인터넷 주소로 접속한 곳은 이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 이 홈페이지 개인정보 침해센터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통장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적으면 이들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시키라고 속인 후 카드론 대출을 받아. 제 뒤로 보이는 것은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인데요. 육안으로는 똑같지만 기관을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의 경우 관공서에서만 쓸 수 있는 go.kr 도메인 대신 이처럼 .com으로 끝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기 전에 인터넷진흥원 등 실제 정보기관 홈페이지로 들어가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기업과 학교가 결연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기업사랑 학교사랑 운동에 출범 5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습 시간. 학생들이 최첨단 절삭 공구를 이리저리 돌리며 쇳덩이 가공에 여념이 없습니다. 파란 불꽃을 튀기며 금속판을 이어붙이는 눈매엔 기술 명장의 꿈이 연걸어갑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계나 재료들은 모두 자매결연 기업이 지원했습니다. 학교와 기업이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기업사랑, 학교사랑 운동이 출범 5년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서관, 학교 시설, 운동장 등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서 교육환경이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235개 학교가 1개 이상의 기업과 결연을 통해 장비와 급식비, 메세나 활동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사회 공헌을 적극 펼치는 업체로 각인되며 기업 이미지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훌륭히 자라서 훗날 동량이 되어 기업으로 돌아올 때 기업은 더 큰 보람을 얻을 겁니다. 아울러 학교와 기업이 이렇게 윈윈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기업의 사회 공헌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학교와 기업의 상호 협력과 교류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울산외고 옹벽 복구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북구의회가 지원금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울산시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10억 원의 외고 지원금을 승인했지만 올해분 10억 원을 지원하지 않은 데 이어서 내년도분 10억 원도 공사 지연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외고 지원금은 당초 외고 유치를 조건으로 약속한 것인 만큼 공사 진척에 관계없이 지원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명이 한국 수력 원자력에 합격했습니다. 학교 측은 한수원이 합격 통보한 202명 가운데 울산 마이스터 고교 학생 12명이 포함돼 전국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한수원의 직무와 관련된 맞춤식 교육을 받은 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울산의 씨름대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울산의 씨름대회가 단순한 놀이문화를 넘어서 항일정신의 발산이었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영남 기자입니다. 1963년 추석을 앞둔 태화강변에 전국에서 몰려든 장사들이 대결을 벌입니다. 태화강과 동천강 주변 모래밭은 씨름장으로 안성맞춤이었고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도 씨름이 성행했다는 기록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 놀이 문화였던 씨름의 그 중추적인 경상도 동부 지역 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또 울산이고, 울산에서 씨름은 일제강점기가 오히려 황금기였습니다. 1924년 이미 전국 규모의 씨름대회가 열려 유명 선수들이 몰렸고 당시 중앙지에 지역 행사로는 처음 광고가 실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어진 등을 중심으로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씨름은 청년운동과 연계돼 항일정신의 분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1930년대 후반 울산의 씨름은 서울보다 먼저 탄압받았고 광복이 돼서야 부활했습니다. 실험으로 표출하면서 무언의 항일운동이니까 일제강점기 항거하는 울산화 연구센터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태화강 둔치의 씨름장을 복원해 옛 명성을 되찾자고 제안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동구 방어진항 동쪽 1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톤급 자망어선 그물에 밍크고래가 죽은 채 걸렸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몸길이 5.3m, 둘레 2.8m로 방어진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5,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몸길이 6m짜리 밍크고래가 혼액돼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3월 봉대산 불다람쥐가 검거된 뒤 동구 지역에서는 방화로 인한 산불이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청은 불다람쥐 검거 이후 동구 지역의 산불은 지난 4월 16일 마골산 일대 300제곱미터를 태운 실화 한 건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 씨는 지난 8월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며 신고자 포상은 형이 확정된 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제 낮 민박집에서 집단 자살을 시도한 3명의 남녀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만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우울증 등 자살 관련 용어를 검색해 나온 블로그를 통해 만나 자살을 시도했다며 해당 블로그는 폐쇄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서울에서 모인 이들은 그제 낮 12시 반쯤 북구 어물동 한 민박집에서 수면 유도제를 먹고 연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어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15일 밤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 중앙 분리대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됩니다. 경찰과 울산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고 현장이 급커브의 내리막 도로로 돼 있어서 추가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시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절도와 갈취 행각을 벌인 가출 청소년 16살 박모근 등 3명에게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3시쯤 울주군의 한 식육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금고를 훔치고 다음 날 저녁에는 남구와 울주군에서 학생들을 위협해 20여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 열리는 올해 눈꽃 축제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중구청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스노우돔과 시민들의 메시지를 대형 전광판에 비추는 라이트월 등 이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오늘 어울림복지재단 등에 성금 7천만 원을, 경남은행은 소외계층에 김치 5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또 현대하이코 울산공장이 4천만 원을,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와 현대중공업 기술대학 총동창회도 각각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북구 천곡동 대동아파트 주민 6명이 11년째 군고구마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유 돕기에 나서 화제입니다. 이들은 올해도 다음 달 6일까지 1,0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군고구마를 판매해서 북구 지역 소년소녀가정과 저소득층 교육센터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는 오늘 문수야구장에서 울산공고와 제1중학교, 대현초등학교 야구부원들을 초청해 야구교실을 열었습니다. 야구교실에 참가한 박종윤, 문규현, 손아섭 선수는 3시간여 동안 주루와 수비, 타격 부문에서 야구 기본기와 기술을 지도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지검이 주최하는 2011 울산 환경대상에 최근 2년 동안 125억 원을 투자해 대기와 수질 오염을 줄인 삼성정밀화학이 선정됐습니다. 교성 언양공장과 태화강 시민환경감시단의 유성순 씨는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은 추위가 조금 풀린 것 같은데요. 성경희 기상캐스터, 모레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요? 네, 모레부터 다시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많이 춥지 않겠는데요. 평년과 비슷한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아주 건조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대구, 부산, 경상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울산 지역에도 건조주의보를 넘어서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아주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불씨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만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서부 지방의 구름대는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낮까지는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전국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영하 5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기야, 빨리. 모두가 안심하고 나눌 수 있는 바른 먹거리. 칼로리와 나트륨까지 생각합니다. 뉴트리션 밸런스. 바른 먹거리 불무원. 사나이라면 신라면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맛있잖아요. 역시 신라면이야. 사나이 올리는 농심 신라면. 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